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에 찾아뵙는 닥터 썰전과 이질환TV 톡톡건강의 콜라보 방송입니다. 네네. 저는 진행을 맡은 닥터 썰전의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같이 또 진행을 맡은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담당 윤미령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고혈압입니다. 아,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네. 그러면 정말 남의 일 걷지 않고 네. 저희 부모님들 다 네. 또 고혈압 앓고 계시고 그래서 그래서 많은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분을 모실까 또 찾다가 네네. 또 이게 기승전 정욱진 교수. 아, 정욱진 신장에 내과가 나오면 이분밖에 안 나와. 우리 네. 닥터 예. TV에 제일 많이 최다 출연자. 네 번째. 근데 뭐 와. 출연료도 안 주는데도 네. 최다 출연한 거는 정말 아니, 처음이 뭐, 아닐까 싶습니다. 뭐 출연료 때문은 아니고요. 네. 또 사진. 최고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또 이분이 네. 맞습니다. 아, 뭐 그러네요. 너무 자연스러운. 네. 네. 뭐 풍선 팍팍 쏴줘야지 우리가 출연료 줄 텐데 풍선이 팍팍 안 나와가지고 근데 항상 조은지 교수님 나오시면 항상 우리 팬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제일 최다 풍선 네. 확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소개입니다만은. 네. 이게 잘 안 보이니까요. 네. 우리 좀 화면을 크게 키워서 할까요? 네, 할까요? 네네. 기자님 지금 네. 혹시 방송 되고 있나요? 네. 네네. 유튜브.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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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네네. 연세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셨고, 네. 스탠포드 대학교에 초빙 교수로 가셨었고, 네. 가천의대 의학교육실장, 부학장, 심장내과 과장을 거치셔갖고 지금은 심장내과 정교수시면서 심혈관 연구소장으로 계시고 내과계 진료부장 겸 심초음파 실장님이십니다. 다 읽으실 건가요? 학회 경력으로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폐교혈압 연구회 지난번에 한 회장님이시고 아, 아시아 네, 폐교혈압 그쵸. 지금 학회 회장님이시죠? 네네. 사무총장이고 고혈압 학회 또 간행이사시고 편집위원장이시고 네네. 신부전학회 국제이사시고 심장초음파학회 이사, 대사증후군학회 이사, 미국 심장내과학회 종신회원, 미국 심폐이식학회, 유럽 심장학회 등등 하여간 각 그 유명한 학회들의 정회원으로 계시면서 이건 비밀인데 또 말해야 되겠네. 그래서 국가고시 출제위원으로 벌써 10년째 출제위원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박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 또 정도면 불러주셔서 뭐 벌써 할 네. 최고 전문가라고 네. 불러도 뭐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인데. 정은지 교수님 학생부 학장님이시죠? 부학장 했죠 예전에. 아, 학생 학생 부학장인가요? 부학장. 학생부 학장님이 아니시고. 부학장. 아, 이거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고혈압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네. 고혈압은 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냐 이 얘기죠. 오래 살려고 하는 네. 거라고 지금 결론을 이미 내리셨어요. 네, 네. 당장 네, 죽는 네.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혈압이 이제 정상 혈압에 이제 살아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는 거죠. 모든 네. 장기가. 근데 이제 혈압이 높으면은 이제 각 장기가 망가지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 가서 막 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압력이 네. 높은 그러니까 적당한 압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막 때리게 되면은 거기가 딱딱해지고 뭐 터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그런 이제 주요 장기의 합병증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랑비고 쫓는다는 네. 그런 거. 아니 근데 이게 때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픈 것도 아니고 네. 몸에 뭔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야 뭐 그런 때린다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톡톡톡 그렇죠. 아, 때리는 것도 있고 친다고 이제 하고. 뭐 심장의 입장에서 보면 못 나가는 것도 있고 심장에서 이게 피를 내보내는데 네네. 혈압이 높으면 피를 못 나가죠. 그러니까 이 혈압이 이렇게 심장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지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심부전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네네. 높으면은 네네. 머리 쪽은 이제 정말 가서 때리기 때문에 머리의 혈관이 파열될 수도 있고 뭐 거기 좁아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머리 또 눈 망막에 이제 그 많은 혈관이 가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네네. 출혈이 일어나면은 이제 눈이 안 보이죠. 아. 그다음에 이제 콩팥이 또 피가 많이 가는 장기인데 양쪽에 콩팥이 망가지면 이제 나중에 투석을 해야 되는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근데 말초 혈관들이 이제 다 또 막히게 됩니다. 이게 혈관이 상처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히게 되는 그런 한 5가지의 주요 장기가 이 고혈압의 목표 장기다. 그러니까 그 타겟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삶의 질이 안 좋아지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살려면 혈압 조절부터 하는 거고. 네, 근데 저 혈압 조절이 되게 어려운 게 우리 방송 작가들이 되게 뭐 고혈압 그러면 막 뒤통수를 잡으면서 아 혈압인가 막 그런 거가 있는데 네네. 사실 혈압은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지 혈압이 올라가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고.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가 혈압인 줄 몰라요. 보는 어. 재보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꼭 재보셔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 그 건강검진 때도 잘 하시지만 이제 평소에 집에서도 네네. 혈압을 모니터링을 하고 수시로 살아야 재시는 게 네. 좋습니다. 아. 혈압 조절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압을 저거에는-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우리 공공시설 쪽에 가면 혈압계 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하다못해 뭐 체육관 가도 혈압계 잴 수 있고 약국가도 약과도 잴 수 있고.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안정된 상태의 혈압이 중요하다. 가장.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집에서 재는 혈압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집에 아침에 일어나서 네네. 이렇게 가서 재는 거. 네. 뒤에 이제 가정 혈압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네네. 안정된 상태 혈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부에는 어때요? 피부에는? 피부까지는 그러니까 피부는 목표 장기는 아닌데 네. 일단 혈색이 좋고 그러려면 이제 혈압이 정상적으로 가야지 혈색이 좋은 거죠. 네. 네. 아까 그 합병증 좀 얘기를 좀 그럴까요? 합병증 무섭게 앞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렇게 뇌경색, 망막증, 또 심근경색, 신부전, 신부전 이제 혈관 질환이 하나 빠졌는데 네. 5가지의 큰 그 목표 장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압을 조절해야지 저런 걸 막을 수 있다. 뇌, 눈, 심장, 네, 신장. 네. 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뭐 뭡니까? 다 문제인데 저는 이제 심장을 하니까 제가 이제 네. 고혈압을 하면서 신부전을 하면서 폐고혈압을 한 이유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망가지면은 심장이 망가지고 그러면 또 폐고혈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연관돼서 어차피 심초음파로 저걸 진단하고 그래서 네.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심장이 제일 중요하고 네네. 또 이현 교수님한테는 뇌가 뇌가 제일 중요하고. 중요하고 뇌하고 눈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저 같은 콩팥이 중요하죠 양쪽에. 아, 저 같은 경우는 콩팥이 신부가 그럼 네. 신부가 중요하니까. 네, 신랑이 아니라 네. 신부가 좀 그다음에 말초에 있는 혈관들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네. 다 중요하죠. 우리 삶의 질과 네.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하면 뭐가 좋아요? 아까 네. 생명을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생명의 연장을 하기 위한 기본이 바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뭐 상태가 좋아진다 그런 네네.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수축기 혈압, 우리가 이제 위의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고, 네. 뭐 120, 140 하는 게 이제 수축기 혈압이고, 아, 이제 확장기 혈압이 이제 아래 이제 80, 90 그런 게 이제 혈압이 네네. 되는데, 우리가 이제 140에 90이 이제 혈압을 진단하는 기준이죠. 지금은. 아, 더제 나왔다. 140에 90. 지금 현재는 네네. 현재는 140에 90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네네. 특히 진료실에 와갖고 재는 혈압이 140에 90일 때 네. 이제 우리가 하는데 집에서는 좀 낮습니다. 135에 80이라든지 집에서는 좀 낮은데 그 위에 있는 혈압을 한 10 정도 낮추면은 네네. 저기에 써 있는 것처럼 뭐 심혈관 사건이라는 게 심장에서 네. 일어나는 심근경색 뭐 그런 네. 걸 다 이야기하는 건데 심혈관 사건 또 뇌졸중 뇌 쪽에 그다음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도 심장 쪽이죠. 네. 신부전 이런 것들이 전부 사망과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망을 13% 감소한다. 그러니까 10을 떨어뜨리면 사망률도 10% 13% 이상을 낮출 수 있다는 거 그냥 그래요.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저기 또 옆에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뇌졸중 뇌졸중. 뭐 한 10에서 20 낮추면은 30에서 40을 감소시키고 와. 네. 그다음에 또 허혈성 심장 질환 또 감소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쓰러지지 않을 정도면은. 아. 네. 근데 저게 고혈압 환자가 있을 경우에 그 낮출 때 어떤 이득 말씀하신 거죠. 아, 정상 혈압일 때도 저렇게 낮추려고 하는 분 계실 것 같아서 혹시나. 적정 혈압은 있습니다. 근데 네, 제일 네. 좋은 거는 저희 이제 진단 기준도 나오고 있지만 120에 80이 제일 좋아요. 120에 80. 가까울수록 120에 80 이하로 조절될수록.
그게 한국 기준인가요? 전 세계? 전 세계 기준이죠. 120에 네. 80 정도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낮아져서 90에 60 정도까지 낮아지면은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좋고. 네네. 그러니까 위의 혈압은 한 100에서 120 사이. 네네. 그다음에 아래 혈압은 한 70에서 80 사이가 제일 좋은 네. 적정한 혈압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120에 80 아래면 좋다. 근데 이제 낮아지는 것도 한 100에서 아래는 70 정도, 100에서 70 이상, 120에서 80 사이가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네. 조금 음. 전문적인 네, 네. 제가 이제 음. 수전증 환자를 많이 보니까 네, 네, 네. 인대를 쓰는 경우가 꽤 네, 생기는데 네, 네. 그럼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때는 기준 혈압을 가령 90에 60이다 그러면 괜찮다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좀 낮습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어지럽지 않으면 사실은 위의 혈압 같은 경우는 90보다는 위가 좋고요. 근데 이제 어지럽지만 않으면은 90하고 100 사이도 괜찮으세요. 어지럽지만 아래 않으면. 혈압. 네. 근데 아래 혈압은 이제 70까지가 좋은데 6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주요 장기에 가는 혈액의 양이 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콩팥 질환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콩팥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몸에 힘이 없죠. 너무 네. 혈압이 낮으면은 기운이 없어요. 사람이 활력이 없어져. 근데 이게 저혈압은 오히려 뭐 오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나쁜 그 저혈압- 질환은 아니다. 뭐 저혈압- 질환 자체가 아니다. 뭐 그렇게 질환은 이제- 아닌데 네네. 너무 낮아지면은 이제 관류 혈압이라고 해서 주요 장기로 가는 네, 그 혈액이- 관류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건강에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요. 그렇죠. 이제 한 100에 70 이상은 되는 게 좋다. 100에서 70 예. 이상은 그다음에 된다. 120에 80 정도 사이에 네, 있으면 네. 제일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환자들이 꼭 물어봐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근데 위에 혈압 갖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어지럽지만 않으면 됐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진료 저기 이제 측정 기준이 나오는데 네네. 이제 140에 90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건 140에 90을 일단 아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나오는 이제 저게 바로 고혈압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고혈압의 기준이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어떻게 여기 되냐면 이제 진료실이죠. 네, 진료실이고 네. 근데 그 다음에 24시간 활동혈압, 가정혈압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되게 네. 복잡네요. 그 복잡하죠. 이게 근데 저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진료실에서 옛날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막 그 간호사 선생님이 네. 직접 의사 선생님도 직접 해드렸죠. 옛날에 네, 감고 했죠. 이렇게 네. 옛날 수은 그 혈압 한 해가지고. 예. 20년 전에는 네, 다 네.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환자들이 와서 네. 저도 재주세요 막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의사의 이 하얀 가운을 보면은 네네. 혈압이 높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네. 경찰서하고 병원에 오면 다 혈압이 심박동수가 올라가면서 네네. 혈압이 높아져요. 죄를 안 짓고 병이 없어도.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서-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 그렇죠. 이게 네네. 병이 있을 것 같다. 내가 죄를 네네. 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화이트 코트 혈압이라는 게 배그 고혈압. 저게 우와. 하얀 옷이라고 해서 네. 이게 가운이라고 안 하고 코트라고 하거든요. 제- 영어로는. 예, 제 화이트 코트. 화이트 코트 이게 가운이에요, 가운. 하얀 가운이죠. 가운. 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까만 옷을 일부러 입고 왔는데 네네. 이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보면서 혈압이 높아져요. 일단. 그럼 저 어. 목요일마다 오늘 높아져. 7시마다 아무리 친척간이라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혈압이. 그래서 이제 네. 저런 경우가 30-40%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일반 사람에서도. 그러니까 병원만 오면 혈압이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눈을 감고 네네. 와서 한 20분 전에 와서 실제로 20분 정도는 앉아 있다 재야 돼요. 그 병원에 와서 눈을 감고. 음. 그다음에 이제 잴 때도 눈을 네. 감고 재고. 눈을 감고 재고. 네, 그래서 네. 오. 그렇게 재는 혈압이 중요한데 네네. 그 이제 아까 그 혈압 측정 방법으로 다시 여기인데 그래서 이제 진료실 혈압은 오피스 BP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와서 재는 혈압인데 네네. 그거를 이제 제일 낮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와서 잰 것 중에 제일 낮은 걸 내시면 돼요. 항상. 그게 진짜 혈압이야. 네. 근데 내가 신기하다. 내가 숨기려고 낮은 걸 내는 게 아니라 네네. 그게 안정된 제일 좋은 혈압이에요. 네. 그러니까 괜히 위에 혈압을 냈다가 혈압약 올라가서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 가서는. 그게 자기 혈압이 아닌데. 그러니까 와서 어떡해요. 한 20분 정도는 좀 조용히 명상도 하고 앉아 계시다가 이제 기계 앞에 가서도
눈 감고 그거 보지 말고 나는 보지 괜찮다 말고.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재시면은 혈압이 20 막 내려가요. 네. 그게 전 진짜예요. 그게 이게 핵심이 좀 마음 편하게 가자. 마음 가장 안정되게. 네. 그다음에 24시간 활동 혈압은 이제 기계를 차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다 이제 커플을 갖고 이렇게 기계를 갖고 다니죠. 하루 몸에 종일. 아예 차는 네. 거예요? 몸에 차서 자동으로 계속 그냥 하루 종일 차는 하루 거예요? 종일 그거 되게 신경 쓰이는데 네네. 30분마다 이렇게 되니까 이야. 해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채워도 이제 채워서 있는데 한번 같이 오늘 봤습니다. 들고 오려다가 제가 좀 그거 되게 놓고 비싸다면서요? 네, 네. 비싼데 그거를 이제 하루 종일 재면 평균 혈압이 나와요 저렇게. 네. 근데 좀 보시면 한 10씩 낮아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으로는 130에 80. 주간 평균 혈압 중요한데 저게 이제 사실 기준인데 뭐가 넘네? 135에 85. 예. 근데 밤에는 좀 더 낮죠. 밤에는 원래 잘 때는 더 낮아져요. 그 아래 가정 혈압을 보시면은 위에 주간 평균 혈압하고 가정 혈압이 똑같아요. 그러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저 가정 혈압이라는 게 저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정 혈압이 대체 뭡니까 그래서? 가정 혈압을 먼저 네. 와서 설명해주고 앞으로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정 네. 혈압 여기 있는데 네네. 이제 우리 고혈압학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네네. 가정 혈압은 집에서 네네. 저렇게 의자에 등을 앉아 측정을 하고 커프를 심장 높이에서 측정해요. 커프가 심장 뭡니까? 높이에. 커프. 감는 거. 아, 다 팔에 있죠? 감는 거? 감는 네네. 거를 심장하고 동일한 위치에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상태로 재시면 돼요. 눈을 감고 안정하고 재시면 더 좋고. 아, 저번에 저거를- 이현 선생님 얼굴하고 크기가 비슷하네요. 저 아래 보시지만 저 네. 아침에 두 번이 뭐냐면 자고 일어나서 1시간 이내로 네. 화장실 갔다 와서 한 15분 있다가 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네. 말도 하지 말고 뭐 커피도 먹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그때 이제 재는 거죠. 그 화장실에 갔다 와야지. 그 전에 재면 안 되니까.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일어나서 아니니까. 1시간 오면 안 내에 되니까. 한 번 재고 네네. 화장실 갔다 와서 15분 내에 아니 한 번. 아니. 그럼 두 번? 일어나서 1시간 이내로 음. 화장실에 갔다 와서 15분 있다가 네. 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두 번 재요. 두 그 번. 1분 간격으로. 그래서 네. 평균을 적어놓고. 어. 네네.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안정한 두 번. 상태에서 두 번을 재셔서 평균을 적어놓고. 누워서 하면 안 되죠. 일단 저렇게 그럼요. 앉아서. 앉아서 적어죠. 알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5분, 15분 정도 있으면 5분이나 15분. 그 다음에 이제 흡연 카페인 말하면 안 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재고 네네. 저거를 5일 동안 5일 동안. 재우면 네. 그 아까 24시간 혈압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아까 그 135에 85가 네. 그런 데이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간 평균 혈압하고 가정 혈압이 똑같이 135에 85잖아요. 그러네요. 기준이.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혈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진단할 때 한 번 정도는 네네. 24시간 활동 혈압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네네. 그 다음부터는 가정 혈압으로 측정해서 오시면은 네네. 우리가 굳이 진료실 혈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아예 진료실 혈압을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0에 90을 없애고 가정 혈압으로 135에 85를 기준으로 한다. 아예 기준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야, 병원에서 진짜 혈압 재는 게 참 보기 어. 드문 현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앉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그 수은혈압계는 이제 퇴출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수은 자체가 그 인체에 해로워서 네네. 그 미나마타 조약 막 그런 걸로 해가지고 네네. 일본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작년부터 아예 안 만들어요. 아, 그러면 이제 수출도 금지돼 있고 그거 보려면 의학 박물관 이런 데 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럴 수도 예, 있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네. 그거를 아예 수은혈압계를 걷어들이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수은혈압계 이제 더 이상 재지 마시고 네네. 그 자동혈압계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오. 자동혈압계로 잘 재시면 되겠습니다. 한 10만 원짜리 되는 자동혈압계들이 진짜가 많고 네네. 심지어는 여기 제가 오늘 차고 왔는데 우리나라 모 회사에서 만든 저도 차고 그렇죠? 왔습니다. 모 회사에서 만든 이게 좀 더 작죠. 이게 더 비싼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골프까지 돼가지고 더 아, 비싸요. 그래서 네네. 심전도도 되고 혈압도 아, 되는 네. 이게 좀 신기하구나. 작아졌죠. 그래서 네네네. 이게 요걸로 재는 것도 이제 많이 이제 측정 방법이 좋아져가지고 이걸로 이제 잘 그럼 이것도 가정 혈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니, 믿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되는구나. 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꾸 진짜 혈압계하고 잘 맞춰보라고 하잖아요. 네네. 기계에서 네. 그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잘 거쳐서 하시면은 그 보통 혈압계랑 거의 비슷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건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여기 진료실 자동 혈압이라는 이상한 터미놀로지가 또 네. 맞습니다. 나오죠. 우리 용어가. 이영 교수 머리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교수님 고개만 살짝 숙여주면 아, 글씨가 아주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예 없앴군요. 저게 이제 네. 영어로 하면 오토메이티드 오피스 BP라고 해가지고 네네. 저거는 진짜 복잡한데 아. 그러니까 네네. 뭐 한 연구에서 이제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그 고혈압에 네네. 그 연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병원의 한 방에 네네. 아, 저 지금 화면 저겁니까? 네, 근데 저기 좀 어두운 방이어야 돼요. 네. 어두운 방에 네. 혼자 들어가서 네네. 그 의사도 없이 간호사도 없이 20분 정도 있다가 음. 얘가 혈압계가 자동으로 재집니다. 2번.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가 재주지 않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저기 너무 밝은 거고 네. 어두운 네. 방에서 네. 그 조명도 낮게 할수록 좋아요. 안정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네네. 거기서 혼자 들어가서 한 15분에서 20분 있다가 재는 장치를 네. 그 연구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AOBP라고 해서 저게 이제 아주 그 이제 중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하는 임상 실험은 저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런 것 시설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그냥 가운데서 의사랑 간호사가 안 보인다. 안 집처럼. 보인다. 집처럼. 아, 집처럼. 마치. 안 보이는데 어. 20분 지나야 돼. 그러니까 20분은 가야 돼. 20분은 거기서 안정을 하려면 그래서 15분에서 20분을 네. 혼자 들어가서 저 방에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가정 비피 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정혈압을 잘 재우시면 저걸 안 해도 돼요, 사실. 네. 그거 괜히 근데 저런 시설을 또 해야 되니까 이제 시설비도 들고 그렇게 되는데 네. 네네. 이제 저런 거를 이제 진료실에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가정혈압을 잘 재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A4 용지로 드립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이걸 잘 재우시면 된다. 아. 그걸 보고 이제 혈압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네. 야, 이제 많이 환경이 많이 바뀌는 거죠. 네, 옛날하고. 네. 야. 근데 혈압을 왜 중요한 게 저거를 잘못 재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약을 올려드렸다가 쓰러지신다 갑자기. 아. 특히 나이 든 친구는 기립형 저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앉았다 일어설 때 네네. 이게 이제 피는 여기 관성의 법칙에서 여기 있으려고 하는데 네. 나는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머리로 가는 혈액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고개가 아래에 좀-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쓰러지는 거죠. 머리로 피가 안 가면 쓰러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자율신경계라는 게 혈관도 수축시키고 근육도 수축시키고 그래서 머리로 피가 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는데 우리가 혈압약이라는 게 혈관 확장제나 막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피를 위로 못 올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일어설 때마다 어지럽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심장약을 그 나이가 드시면 또 저 자율신경계도 약해지고 거기다가 혈압약도 먹고 있지. 네네. 그 더 낮춰주지. 그러면 이제 일어서시다가 쓰러지는 거죠. 안 좋은 거죠. 기립성 저혈압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을 때는 약을 좀 낮춰드리거나 저희가 네네. 또 아니면 천천히 일어나셔라.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특히 자다가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시거든요. 네. 어지러워서. 근데 그때는 좀 천천히 일어나서 좀 앉아 있다가 가라 화장실에. 화장실에 바로 가다가 또 이렇게 힘을 주시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연세가 드시고 고혈압약을 먹고 있고 이런 분들은 좀 일어날 때는 중력에 반해서 뭔가 행동을 할 때는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다. 제한자분들 많아요. 그럼 많죠. 기립성 저혈압. 네, 파키슨 병환자들 특히. 맞습니다. 이게 또 근육도 이렇게 약해지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기능도 떨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거기다가 혈압약은 드셨고 그러면 이제 맞아요. 네. 이런 그 머리로 가는 뇌혈류를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설 때 네. 천천히 일어서셔야 됩니다. 아. 행동을. 네. 메스크드 하이퍼텐션. 저거는 이제 젊은 분들 중에 특히 많고 복면 고혈압약. 그러니까 복면고혈압은 지나갔는데 이 마스크트 하이퍼텐션 앞에 거기 보면은 그 뭐냐면 이제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료실에 오면 정상인데 네네. 밖에 나가면 올라가 거꾸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그 골프 대회 마지막 날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순간에 긴장을 안 하고 오히려 그걸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기하네. 대단한 양반. 저 화이트 코트만큼 있어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진짜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또 한 20-30% 돼요. 네네. 근데 저분들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병원에 오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나쁘네, 치료가 안 돼, 더 치료가 안 돼. 실제 고혈압 환자인데 저분이 네. 애호가 제일 나빠 그래서. 네, 더 나쁜 거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스크를 쓴 것처럼 된다. 네. 근데 진료실 나가면 마스크를 벗는 거야. 신기하네. 저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24시간 그 아까 필요가 활동량이 있어요. 꼭 필요해요. 아, 저런 분들은 그렇구나. 성격이 어떻습니까? 뭐. 그러니까 대담한 분들이죠. 아, 이게 대담. 큰일 하실 분들이죠. 뻔뻔하신 그러니까 많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 그래가지고 그런 그 자기가 근데 그 억지로 교육된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타고난. 그래서 네. 타고난 계속 그 네. 레이저대회 우승하고 아. 조금만 되면 우승 안 하고. 좋은 거네요. 그런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괜찮아요. 연극 배우처럼 많이 고혈압인 경우에는 좋지가 않네요. 연극 배우나 악화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분들인데 저런 경우를 위해서 혈압을 집에서도 자주 재봐야 되고 활동 혈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분들한테도 있어요. 저분들이 안 좋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무대 울렁증이 무대 울렁증이 없는 없는 분들. 양반들. 예. 아, 병원에 오면 좋겠다. 예. 정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와. 이게 재밌는 거는 저거를 24시간 혈압하기 전까지 우리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24시간 혈압을 자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낮았는데 밖에 나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참 문제네. 계속. 진짜 골치 아픈 분들이네. 또 하나 24시간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냐면 저 이제 또 요즘에 중요한 개념인데 야간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때 낮아져야 되는데 안 낮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높아지는 분들도 있고. 와. 잘 때. 그분들이 또 애호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 그 혈관의 탄력성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밤낮으로 재봐야 되겠네. 그래서 24시간 혈압이 음. 중요하다는 게 한 번은 재보셔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어떤 패턴인가. 이 사람이 주간 혈압이 높고 야간에 낮아지는 정상적인 분인가, 네네. 아니면 거꾸로 된 분인가, 아니면 야간에 잘 안 떨어지는 분인가, 그런 걸 알아야지 저희가 약을 드릴 때 한 번 안 드리고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녁도 커버를 그렇지, 해야 그렇지. 되니까. 이게 아침에만 주는 굉장히 이유는 중요하죠. 낮에가 혈압이 높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약효가 저녁 때 네네. 가면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이게 네. 아무리 긴 약을 줘도 24시간 이상 가는 약은 좀 드물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물론 야간에도 커버가 잘 되는 좋은 약들이 있지만, 근데 그거가 아니고 이제 야간에 더 높다 그러면 밤에 드려야 되죠. 그래서 밤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귀찮아도 24시간 활동혈압을 좀 한 번씩은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네. 24시간 아, 진짜 활동혈압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죠. 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24시간 활동혈압을 저 진단 네. 기준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가운데. 네. 24시간 활동혈압도 해야 되고 네. 보통 때는 가정혈압을 재야 되고 보통 여기 지금 네. 진료실 혈압 안 나오잖아요, 아예. 네, 아예 안 그러니까 나와요. 우리가 진료실 혈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재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제가 싫어하는 거는 사우나나 체육관에 있는 혈압계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왜요? 운동하고 나면 높고 아. 사우나 하면 높아지게 돼 있어, 사람이. 그러니까 괜히 겁을 주는 거야. 네. 거기서 안정해갖고 재는 사람 없잖아요. 네. 다 씻고 나와서 재고 막 열탕에 들고 갔고 사우나 갔다 와서 재고 운동하고 재면 다 혈압이 높죠. 아. 그거는 정상적으로 혈압이 높게 돼 있어 그때는. 우리가 자꾸 평균 혈압, 안정 혈압을 강조하는 거는 거기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 목표, 진단의 목표가.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 사우나나 솔직히 말해서 그 무슨 체육관에 있는 혈압계는 없애고 싶어요. 뭐 골프장 나오면 있는 혈압계 그런 거는 괜히 필요 없고 차라리 가정 혈압을 강조를 드리고 집에 하나씩 있는 게 낫다. 집에 하나씩 그 이제 효도 상품으로 무슨 네네. 건강식품 사다 드리지 말고 네. 가정 혈압계 사다 드리면 돼요. 10만 원짜리 아니면 좀 더 혹시 좀 홍보하러 하고 싶은 나온 거 거 아니시죠? 이런 거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네네. 홍보 안 해요. 홍보 안 해요? 네. 그 여러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 제가 하는 회사들은 그런 거 만드는 회사 없어요. 굉장히 싸졌네요.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좋은 거 사면. 진짜요. 우와. 엄청 싸졌네. 어떤 거를 사야 되냐에 대해서는 네. 고혈압학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저희가 검증된 혈압계에 대한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O로 시작되는 유명한 회사라도 거기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그 회사도 검증된 혈압계가 있고 아직 검증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까지 언제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검증 안 된 건데 한 판매가 10만 원짜리 이상의 그다음에 좋은 회사 그러면
믿을 수 있으라고 대한 심장학회 고혈압학회. 대한 고혈압학회 들어가시면 그 사이트에 가면 그 네네네. 검증된 거 네네. 안정이 다 나온다 이 말이시죠? 있습니다. 네. 저기 대한 고혈압학회 네. 있는데 대한 고혈압학회가 네. 대주소도 있는 우리 것 같아요. 고혈압을 책임지는 제가 간행의사로 있는 그 네. 학회예요. 아, 네네. 중요한 학회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거기 그래서 이제 저기 치료 계획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요 24시간 혈압이나 네. 가정 혈압이다. 네.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요 아래 이제 위험도 평가라는 게 나오는데 저게 아까 그 계속 말씀드리는 그 목표 장기들이 손상이 돼 있는지 네네. 또 어느 정도 기능인지를 처음에 진단할 때하고 1년마다 측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혈압약 먹는데 왜 1년마다 검사하라고 그래요? 귀찮게. 그러지 말고 저걸 해야지 콩팥이 그렇지. 예를 들면 괜찮은지. 콩팥이 손상된 거는 미세 단백뇨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네. 소변 검사를 하시면은 네네. 거기를 보고 그런 분들은 이제 목표 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140에 90 아래로 조절하면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은 130에 80 아래로 조절해야지 더 진행을 낮출 수가 있어요. 더 아. 낮춰줘야 돼. 그러니까 심장에 병이 있다거나 콩팥에 병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더 낮춰줘야지 그 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아, 진짜 그래서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1년마다 하시게 저희가 우리나라 심평원에서도 1년마다 하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그 돈은 주겠다. 병원에도. 그래서 그 심평원도 이익이에요, 그게. 네. 그럼요. 큰 병을 막는 거니까. 근데 네네. 안 하려고 그래요, 환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할 때는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예. 요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좀 일부는 젊은 층의 높은 혈압일 때는 2차성 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원인이 뭐냐면 있는 혈압이죠. 보통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거나 1차성 고혈압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혈압이 이유 없이. 근데 이제 되게 이유는 있죠. 혈관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경향성이 있는 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젊은 층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대도 있어요. 본태성 고혈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네. 아주 적어서 그렇지 분율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2차성 고혈압은 뭐냐면 이제 어느 장기 같은데 조그맣게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그 기능이 막 항진돼 있다든지 그럴 때는 혈압이 높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저런 원인을 찾아서 그걸 치료해주면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성 그 젊은 층이 오면 저희가 2차성 고혈압 검사를 좀 해줘요. 그 CT도 하고 뭐 좀 더 검사를 할 게 있는데 그걸 하면은 그걸 찾아서 그걸 치료해주면은 혈압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그 너무 혈압이 높거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2차성 고혈압 검사도 한 번씩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를 해야 되고 또 이거 아까 이제 배구 고혈압, 일시적 고혈압, 그 감염 고혈압은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분들이 배구 고혈압도 결국은 고혈압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상이지 않으면은 다 관찰을 잘 하고 있다가 조기에 하는 게 좋다 이것도. 네. 왜냐면 망가지기 전에. 네. 아까 화이트 코트 고혈압이 저희 배그 배그 고혈압이죠. 하얀 옷, 네. 화이트 코트. 근데 하얀 옷, 그걸 하얀 옷. 본인이 미리 알 수 없죠.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내가 베개 고혈압이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집에서 재보고 네네. 24시간 혈압을 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가정 혈압 24시간 혈압 빼고는 없어요. 아니 근데 왕도가. 솔직히 베개 고혈압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안 재기만 하면 이제 저 고혈압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병원에서 만약에 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결국 고혈압으로 잘 가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거 배구 고혈압이라고 안심하고 또 약을 안 먹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사를 가정혈압도 하고 24시간도 혈압 해가지고 혈압이 진단되는 순간부터 약을 치료를 하셔야 된다. 네. 고위험군이다. 네. 고혈압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위험군은 뭐고 중위험군은 또 어떻게? 저게 이제 위험도를 평가해가지고 네, 장기 손상이 거의 없다. 깨끗하다 그러면 저위험군이고 아. 장기 손상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콩팥에서 뭐 단백뇨도 나오고 심장 기능도 두꺼워지고 심장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중위험군, 고위험군이 되는 거죠. 아. 특히 당뇨가 있으면 이제 고위험군이에요. 당뇨랑 고혈압이 같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고위험군이 돼요. 와 순간 확 올라가는 네, 올라가죠. 이 질문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고혈압 막 저거는 이제 첫 번째 진단을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많이 듣죠. 고혈압약은 뭐 먹으면 평생을 먹어야 된다. 네네. 제일 먼저 이렇게 고혈압이라고 하면 이제 하시는 질문이 저건데 네. 이제 저거를 이제 일단은 사실은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고혈압은 이제 평생 조절하는 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상이 왔을 때 우리가 안경 한번 나쁘면 안경을 쓰잖아요. 물론 이제 네네. 중간에 라식 수술해가지고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네. 라식 수술 안 하면은 우리가 계속 안경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약, 고혈압이 생기면 혈압약으로, 고지혈증이 생기면 고지혈증약을 통해서 우리가 안경 쓰듯이 네. 조절해 주는 거예요. 계속. 음. 이제 근데 그 이유가 있었을 때 아까 이제 그 2차성 이유 말고 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게 비만이에요. 자기가 비만이요? 살이 네. 많이 떴어요. 네. 그러면 1kg 찔 때마다 1mm 머큐리씩 올라갑니다. 1에 1. 그러니까 10kg 찌면 10이 올라가요. 실제로. 거꾸로 10을 낮추면 10이 떨어져요. 아. 그래서 살이 빠진 분들은 혈압약을 낮춰드립니다. 낮춰드릴 수 있어요. 점진적인 감소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살 빼면? 네. 아. 그리고 진짜 혈압 조절 체중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던 사람은 진짜 정상 체중이 돼가지고 혈압이 정상화되면 끊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예, 예. 근데 그런 거를 생활요법 치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혈압의 치료는 약물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요법 치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네. 음식, 운동, 뭐 체중 조절, 네네. 뭐 술, 담배 이런 게 생활요법 치료 이런 걸 다 조절하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중단이 가능하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회식하면 항상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러니까 맞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회식을 하려고 약을 먹겠다 나는 차라리 이런 마음은 안 되고. 그렇죠. 안 되죠. 근데 가장 기본은 생활요법 치료를 먼저 하는 거다. 네.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죠. 한국 영어로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네네. 그거를 먼저 하시는 거고 두 번째가 약이다.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도 저게 조절이 잘 되면 제가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정혈압도 정상이고. 그럼 뭐 약을 드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네네. 그분은 그걸로 조절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 말은 이제 감소나 중단 가능한데 어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는데 어느 한의사처럼 뭐 이렇게 무슨 의사가 제약회사와 결탁을 해서 먹는 거 먹게 하는 거니까 안 먹어도 되고 뭐 침을 맞으면 좋아지 그런 건 거짓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팩트치크에서 그건 아니고 저희가 뭐 이렇게 아니 특정 약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의사분이. 아니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건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잘 무슨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무슨 그걸 뭐 제약회사 때문에 쓰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전부 약값이 떨어졌어요. 고혈압약이.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혈압약이 이제 더 이상 그 제약회사들이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우리들도 뭐 별로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의사들을 돈 믿고 되는 약이 아니고. 아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 의사들은 대부분 저나 저희 가족이 먹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처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믿고 잘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고 네네. 갑자기 중단하면 위험하죠. 왜냐면 이게 그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조절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하면 위험한데 그러면 하루 이틀 잠깐 잊어버렸다. 그거는 사실 그 우리가 영어로 자꾸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레거시 이펙트라고 해서 그냥 약간 그 전날 먹은 게 약간 효과가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루 안 먹었다고 쓰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루 안 먹었다고 막 너무 걱정하신 분인데 그래서 한 번 더 먹어가지고 혈압이 너무 떨어진 분이 있어요. 아이고야.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생각해서 또 먹어. 네. 저녁 때 그런 걸 하지 저녁 중에 말고 맞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를 이제 혈압약을 잘 먹기 위한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사실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뚱뚱해져가지고 저도 아니 심장 그 전문가가. 근데 혈압은 없는데 저는 근데 네. 이제 제가 아침마다 약을 먹으면 그건 아침에도 먹어도 되는 고지혈증 약을 제가 먹고 있는데 네네. 그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요. 먹고 나서. 그러면 저녁 때 와서 또 먹는 일은 없어요. 제가 팁을 하나 네. 알려드리면 요즘 주머니 달력이라는 걸 그러니까. 합니다. 네, 네, 네. 그럼 거기다 표시를 꽂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 약을.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되고 일정 장소에 달력 네. 앞에다가 약을 놔두고 네네. 먹으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하면서 아 내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기분도 들고 근데 요즘에 앱도 나왔죠. 앱도 병원에서 드리는 앱에도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자기도 기분이 좋아지고 루틴화 하는 거죠. 이게 생활 습관화 하면은 잊어버리는 걸 까먹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알려준 팁인데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먹으면서 사진을 찍어놓는 양반. 네, 그런 게 있고 뭐 그냥 뭐 이제 그 습관을 들이면은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15분 있다가 혈압도 재면서 왜냐면 혈압을 재고 나서 먹어야 돼요. 먹고 나서 혈압을 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혈압을 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혈압계 약을? 옆에 있는 약을 먹으면서 어? 달력에다 표시하면 완벽하죠. 네. 네. 또 약봉지에다가 또 날짜를 적어놓으세요. 그렇죠. 그런 놈 네. 덜 헷갈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여간 갑자기 중단하면 네. 안 되는 거죠. 네네. 예. 이게 생활요법 치료네. 소금 섭취 제한도 근데 오늘은 들어가고요. 저 풍선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없나요? 이상하네. 왜 안 써는지 모르겠네요. 풍선이 안 올라오는 거죠? 네네네. 어, 우리 저 풍선을 우리 줄- 감사분들한테 얘기를 안 맞아요. 하셨나봐요. 오늘은 왜냐면 네 번째라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안 그동안에 왜냐면 회식도 못하죠 요즘에 고기도 못 사줬어요. 근데 아, 이게 선생님, 지금 코로나 내코양님 때문에 오셨네요. 코로나 안녕하세요. 때문에 네, 코로나 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코로나 풀리면 그때 불러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네. 집 식구들도 안 쏘는 모양인데 풍선. 네, 풍선 10개 고기 뭐 1인분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그런 게 당장 왔다. 아, 왔어. 고맙습니다. 경구 강동구. 강동구에 사시나? 강동구에 사십니다. 옛날에 사셨어요. 옛날에 강동구에. 아, 네. 아주 안 사는데 그 생활요법 치료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중요한 네. 6가지인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잠깐만요, 나트륨-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 아까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 했잖아요. 네네. 교수님께서 드시는 고지혈증 약 이름 혹시 최신약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최신약입니다. 이거는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네, 안 네, 되고 네. 저는 이제 펑키님 네.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거 그거- 알려줄 수 없답니다. 그 저기 뭐죠? 대충 뭐 이거 흔한 약인가요? 백신 나오는 회사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백신 아, 나오는 백신. 회사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네. 그래서 이 소금 섭취 제한 나오잖아요. 나트륨 줄이기 운동 본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 네.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 준비하시네. 계속 궁금하다고.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 알 개인적으로. 화가 나죠. 개인적으로. 화자로 시작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네, 네. 소금 섭취 제한 나트륨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저게 네. 소금을 우리가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네. 김치에 들어있지, 국에 들어있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습관을 이제 그 옛날에 말아 먹었었죠 어렸을 때는. 근데 국물 시원하고. 국물은 무조건 떠 먹어야 돼요. 떠먹으러 가야 돼. 네. 말 먹으러 가면 안 돼. 네. 그 왜냐면 국물 안에 염분이 엄청 많아요. 우리 간을 맞출 때 뭘 넣죠? 간장, 소금 네. 그런 거 넣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전부 저 염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국물은 떠먹는다. 앞으로 네. 떠먹으러 가시는 게 혈압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절대 떠먹어라. 근데 또 밥에다가 밥에다가 차라리 밥에다가 이렇게 떠서 밥으로 밥을 국물에 말지 말고 국물을 밥으로 옮기라고. 아. 소금이 밑에서 깔리나. 그럼 옆에 네. 마지막에 있어요. 특히 아. 마지막을 긁어 먹으면 네. 거기서 다 먹게 돼요. 진짜 조심해야 절대 되겠네요. 위에 것만 위에 떠먹어야 것만 돼요. 떠먹어야 위에 것만 그래서 좋은 팁이죠. 아니 막걸리도 사실 네. 위에만 싹 네. 먹으면 떠먹, 머리도 떠먹. 덜 아프고 떠먹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떠먹. 오늘 네. 들어오신 분들 네. 떠먹해야 떠먹. 되고 저처럼 김치찌개 네, 바닥까지 그 드시면 안 다음에요. 됩니다. 그 다음에 네. 김치도 웬만하면 옛날에 많이 먹었으면 2개 먹을 거 하나만 먹고 김치에 많아요. 김치가 진짜 맛있는데 김치에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뭐죠? 그 깍두기 그 깍두기도 2개 먹을 거 하나 먹고 네. 그러면 반절로 줄일 수 있어요. 3g 이하로. 단무지는 어때요? 단무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2개 먹을 거 2번 씹을 거 내가 한 번 씹는다. 하여간 염장한 거는 좀 그래 적게 거기는 먹자. 네. 그러면 3g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저거를. 쉽지 그렇죠. 않아. 저걸 저 줄일 수 여쭤보네. 있습니다. 노력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절주 당연히 하셔야죠. 우리가 좀 함께 힘든 건데 술이 되게 안 좋은 게 네, 술이 굉장히 안 좋아요. 혈압에는. 알겠는데 왜 안 네, 좋냐면 그 이제 그러니까 짠 것도 그렇고 술도 네네. 이게 혈액량을 늘려요. 네.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여요. 네네. 근데 특히 신부전에 안 좋아요. 술이. 아. 그래서 신부전 하시는 교수님들이 술을 술을 안 먹으면 그렇죠. 안 먹어야 되는데 절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에서 30g이면 한두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잔으로, 그러니까 소주 잔으로 소주를 한두 잔이지 네네. 그 맥주 잔으로 소주를 한두 잔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잔 먹으라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소주 잔으로. 그래서 이제 정말 한두 잔. 소주 잔으로 한두 잔이에요. 소주는. 그러니까 맥주는 맥주 잔으로 한두 잔. 와인은 와인 잔으로 한두 잔. 아. 생맥주는 생맥주로 한두 잔. 저기 2잔 나오죠. 전부 2잔 이내예요. 저 보면. 캔맥주는요? 네. 캔맥주는 캔맥주는 하나. 한두 캔. 여자는 한 캔이잖아. 봐봐. 네네. 여자 한 캔이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면은 한두 잔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가 바로 됐네요. 그 기준에 한두 맞춰서. 병을 먹으시는 분들이 네. 있어서 문제인데. 아, 일단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네네. 쉬어줘야죠. 사실은 매일 먹는 건 좋지 않고. 그다음에 네. 이제
채소, 과일, 저지방 유제품은 당연히 아시는 거겠고 권장. 이게 이제 네.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래서 네네. 체중 감량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체중 감량이 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과체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엄청 비만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늘었더라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 전부 체중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혈압도 혈압도 올라서 같이 오시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세요. 운동을 안 하지 못하니까. 근데 네네. 이제 이제는 조금 백신도 맞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동네 한 바퀴라도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네네. 그러니까 운동을 꼭 그 엄청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운동은 저기 나왔지만 30분 이상인데 중등도 강도라는 건 뭐냐면 빨리 걸으셔도 돼요. 꼭 안 뛰어도 돼요. 빨리 좀 이렇게 운동이라는 건 또 뭐냐면 노동하고 다른 게 마음이 편해야 돼요. 운동을 노동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건 또 아니야. 그거는 몸의 근육은 좀 늘 수 있는데 진정한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을 무슨 정말 그 비키니를 입기 위해서 네. 노동처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건강에 좋은 거는 네네. 건강에 좋은 그냥 꼭 운동이라는 건 기억하세요.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는 거는 마음 편하게 운동화 신고 네네. 편한 옷을 입고 동네를 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돈다. 그 운동장 좋고 공원 좋고 평지가 또 좋아요. 그러니까 꼭 산이라든지 뭐 꼭 산에 가시는 분도 있어 운동하라 보면. 근데 산은 또 좀 심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주 5에서 7회는 매일 하라는 얘기인데. 매일 나가서 그러니까 5회도 되니까 5회. 5회 하시지 오해하지 말고 말고. 5회를 하시면 되는데 네. 30분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요, 아침에 만보- 15분, 저녁에 15분 해도 되고 네네. 선선할 때 네네. 그 날씨 좋을 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운동이 멀리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뭐냐면 오늘 제가 그렇게 왔는데 오늘 20분 제가 걸어왔어요 집에서. 그게 그 뭐냐면 저 시내버스로 하면 한 3정거장, 두세 정거장 됩니다. 그러면 두세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 다니는 거 여유 있게 그렇죠. 회사까지. 그게 만보- 운동이 돼요. 만보 정도 돼요? 그거를 마음을 편히 먹고 걸으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3kg 편히 정도 먹어야 돼요. 돼요. 그러니까 만보도 안 되겠네요. 만보 8,000 그리고 되겠네. 만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아 집착하지 저 마요. 한 7,000보라도 조금 빨리 걸으면 운동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만보기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운동이라는 거는 네네. 그런 어떤 너무 큰 목표를 가져놓고 하면 부담이 되고 처음서부터 운동이 어려워져요. 운동은 쉽게 하는 겁니다. 우리 운동은. DC님이 강박이 평지보다 없어야 돼요. 계단 오르기 하면 어떤가요? 계단 오르기 좋아요. 내려오지는 마세요. 내려오지 관절 마세요. 나가니까. 관절 나가니까. 그러니까 네네. 오르는 건 좋아요. 오르는 건 좋은데 그거를 너무 무리하게 한다든지 한 번 하루 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네. 저거 있잖아요. 30분 이상 하려면 저게 한 달은 걸려요. 처음에는 10분만 해야 돼요. 네네. 5분만 하든지 부담되지 않게. 네네. 그러니까 나가서 한 5분 돌다가 오면 땀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좋아. 네네. 그러다가 점점점 늘려서 그 다음에 7분, 10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목표를 한두 달 뒤에 30분 이상 주 5회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도 있게 그게 하다 아니에요. 보면 그게 금방 지속력이 떨어지고 습관화를 시켜야 돼. 네. 습관화를 시키려면은 한 2주 정도 처음에는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네. 정거장 안에서 해야지. 처음서부터 두세 정거장 하면 그 다음에 안 해요. 맞아. 회사도 늦고 혼나고 땀나고 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고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거시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주차장 저 끝에다가 네. 주차장 일부러 주차장 저 끝에다 놓고 조금 더 걷는 거죠. 그거 좋은 방법이네. 네. 그 저희 병원 네. 오시면 저희 병원은 되게 넓잖아요, 병원이. 병원 안에만 걸어 다니는데 우리는 저는 더 이상 운동하지 않아요.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 생각하고 자 교수 또 중요한 것도 보니까 금연이네요. 금연은 근데 금연하면 어. 살이 찌잖아요. 아니 그게 그러지 않아요.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는 금연이 도움이 된다. 저도 이제 담배를 폈었어요. 10년 전까지. 네. 끊으셨어요? 근데 끊었죠. 근데 그 요새 이제 국가에서 6개월 동안 약을 대줍니다. 공짜예요. 금연약. 금연 클리닉 또 보건소. 근데 보건소 가면 꼭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 금연 클리닉을 하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정의학과에 좀 가정학과 있던데? 내과, 네. 가정학과 내과에 네. 가면은 다 금연 클리닉이 있어요. 캠페인을 금연에 참여하고 계세요. 선생님 찾아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저희 가정학 저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분한테 보내요. 왜냐면 저는 또 심장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저도 제가 꼭 보내요. 제 환자분들이 금연 클리닉을 다니신 분들은 성공하세요. 근데 그것도 비용도 안 들고 무료니까. 공짜로 진단서 6개월. 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리포하시면 돼요. 금연 클리닉에 우리 저희 병원은 고기동 교수님이 하시는데
금연 클리닉을 보내드리면 그분이 자세하게 금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네네. 좋은 점에 대해서 네.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고 네. 칭찬을 해줘야 돼요. 금연을 했을 때. 그다음에 주위에서 막 칭찬해주고 약을 먹으면 담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펴도 맛이 없어. 네, 그다음에 그렇지. 이게 담배 그 약이 들어가서 미리 가서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펴도 맛이 없고 괜히 냄새만 나고 쾌쾌하고 네. 안 펴도 되고 그럼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1시간마다 꼭 담배가 생각나거든요. 네네. 그 이 반감기가 그래서 20갑이라고 나온 이유가 하루에 20갑을 피게 돼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은. 아, 24. 이게 1시간마다 피고 싶거든 이게. 그러니까 딱 20갑을 자는 시간 4시간 빼고 딱 20개를 만든 거야. 하루에 그걸 피라고. 네. 그러니까 담배 폈다 그러면 몇 년 피셨어요? 그러면 그냥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20대부터 폈으니까 그렇죠. 50대면은 30팩 이어가 딱 나와요. 30감년이 딱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도 펴봐서 알죠. 이게 그거를 반갑 폈다 그러는 거는 바빠서 좀 못 핀 거고 잘 만들었는데 20개 피. 그냥 두면은 한갑 피게 돼 적인 있어요. 거구나. 그게. 좀 센 사람은 두갑 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면 좋은 점이 많은 게 시간이 늘어나요. 시간이 늘어나요. 그 지속력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네. 집중력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꾸 담배 금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는 이 사람이 앉아서 3시간을 일할 수가 있어요. 집중해서. 네. 시간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담배 피러 나가야 하러 나가야지. 10분씩 나가요. 요즘 뭐 멀리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금연은 꼭 해야 돼. 저거는 전 국민이 해야 되는 게 이제 금연이다. 아유 당연한 소리를 예, 열심히 소개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기 이거 효과가 있죠. 여기 보면 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kg 감량의 1이 요거에 나온 겁니다. 최종 감량. 1씩 떨어지죠. 딱 1kg에 1. 근데 더 좋은 거는 이런 그 뭐죠? 이게 어디 갔냐? 체중 감량이 있지만 더 좋은 것들은 여기 다 절주, 소금 섭취 제한, 근데 운동, 확실히 식사 조절, 식사 식사 조절, 조절은 식사 조절. 근데 파워풀한 거는 체중 감량이 제일 체중 파워풀하네요. 감량이 제일 좋은 거예요. 몸에도 좋고, 네네. 핏도 살아나고. 네. 네네. 그래서 이런 걸 꼭 하셔야 된다. 이건 대한 고혈압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럼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식사 또 조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혈압약 하나를 드렸을 때 효과가 네네. 한 4,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만 잘해도 하나를 덜 먹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중요한 되겠어요. 거네. 그러니까 10kg를 빼면 2알을 덜 먹고 네. 아. 여기 이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나트륨 함량이 많은 제일 많은 짬뽕.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떠먹어라. 떠먹어라. 떠먹고 대신 이건 숟가락으로 둘이서 떠먹어라. 나눠 먹고 네, 중요한 둘이서. 음식이 하나 빠졌네. 네. 라면. 라면이 어디 네. 빠졌지? 라면 이쪽에 들어있을 겁니다. 네, 라면 안 네. 좋습니다. 라면 안 좋습니다. 짬뽕도 안 넣네. 네. 그 좋은 식단은 여기죠, 여기. 아. 여기 나와 있는 지중해식 식단. 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죠. 네네. 그리고 짜장면도 안 교수님 좋습니다. 그런데 혈압약 먹고 있는 분인데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아르기닌, 뭐 레스피라톨 뭐 이런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는데 상호작용이 있는 점인지 좀. 그러니까 많이 먹을수록 상호작용도 생길 수가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적인 효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어요. 네. 특히 90년대, 2000년대 들어가지고 네네. 대규모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지중해식 식단 요거 있죠. 네. 요거는 성공한 게 있어요. 그 연구 중에. 네네. 근데 그 나머지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네네. 왜 케이블 TV에 나와서 그분들이 파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일부 결과를 가지고 네. 일반화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화에 실패한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메가3는 중성 지방이 높은 사람한테는 효과가 돼 있는데 네네. 그냥 먹는 거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 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파는 거죠, 나와서.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케이블 TV를 보시는 것보다는 네. 이런 건전한 방송, 톡투 건강, 톡투 건강. 그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이현 방송. 박사님의 아프리카 병원, 네. 또 대한심장학회 가면 대한심장 TV, 네. 또 신부전학회 하면 신부전 TV. 아. 요즘에 다 유튜브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고혈압학회는 안 해요? 아무 스폰서, 스폰서 없는. 고혈압학회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가면 스폰서 없이 네. 그냥 학회에서 정말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오늘 이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가 어디 뭐 네네. 스폰서가 없잖아요. 없어요. 제가 스폰서 같은데 네. 맞아요. 없어가지고 그렇죠. 교수님이 제가 스폰서 하면서까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비밀을 네네. 이렇게 재능 기부에 여기 아시면 출연료도 안 어떡해요. 주시 출연료 출연료 안 주고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거 저 너무- 편집할 때 이게 너무 걱정 마세요. 음주는 아까 다 나왔고 와인 대 맥주도 나왔고 이건 다 나왔기 때문에 고혈압청이
다안 해도 되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고혈압이 바뀌나요 기준이 앞으로? 아 바뀝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네. 지금까지는 140에 90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130에 85로 낮췄죠. 130에 85. 네. 그러면서 인구의 반절 이상을 고혈압 환자를 만들었어요. 그건 혹시 그러니까 이제- 제약사의 농간인가요? 아니. 그게 그 강조한 이유가 네네. 고혈압이 됐다고 바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아까 생활요법을 강조하려고 바로 약을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치료 방법은 똑같은데 네. 고혈압의 기준을 낮춘 이유가 그거의 경각심을 갖고 생활요법 네. 치료를 하라. 술 먹지 말고 그런 걸 담배 피지 하라고. 말고 체중 줄이고 국민의 네. 건강을 위해서 낮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왜 안 낮췄냐? 우리나라도 네네. 건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네. 왜 안 낮췄냐면 네네. 특히 보험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네네. 생명보험 하나 들려고 해도 고혈압 있으면 잘 안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까봐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그런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미국하고 좀 다른 거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놔뒀어요. 140에 90으로. 근데 유럽도 같은 생각이어가지고 그렇게까지 겁을 줄 필요는 없다. 대신에 우리가 고혈압 전 단계부터 홍보를 강화하자. 그 미국처럼 너무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는 또 건강에 좋지 않다. 내가 고혈압 환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막 충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고혈압 전 단계, 아까 말씀드린 120에 80을 넘어간다. 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저도 사실 거기에 있어요. 130에 85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 정도 있는데 저도 그래서 아니 환자 본다고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 하다고.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고 네네. 떠먹으러 가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부터 적정 혈압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담 아니고 20분을 걸어서 왔었어요. 그럼 20분을 걸어서 맞아요. 오죠. 깜짝 오늘 놀랐는데. 기회만 되면 시간만 그러면 나면 그냥 국물 냄비까지 바닥까지 그렇죠. 보이게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네. 네. 저 질문이 가까워. 항상 있어요. 아, 네. 술 나온 거. 네, 네. 네.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심장 건강에 네, 좋다. 네, 네. 와인도 그렇고. 네. 근데 저 와인 때문에 이제 파라독스가 있었죠. 네. 예전에. 그래서 네. 와인 한두 잔 정도는 좋다. 이제 아까 그 말이 이제 적절한 음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술을 조금 먹는 게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너시스 하스터디라고 해서 그러니까 닥터스 하스터디도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 간호사들이 환자를 대신해서 자기들의 그런 걸 다 적어가면서 연구를 했던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땅콩이 좋게 나왔어요. 땅콩. 땅콩이 좋은 걸로. 그러니까 견과류가 좋은 거가 그런 거 나온 거거든요. 근데 견과류가 좋은데 문제는 그걸 그냥 먹습니까? 맥주를 그렇지. 먹잖아요. 네. 맥주를 조금 먹는 게 좋은 걸로 나온 거예요. 그 땅콩을 먹기 위해서 맥주를 하나씩 먹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행동이 네. 딸려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술이 좋게 나온 것 중에 원인 중에 네. 견과류를 먹는 게 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무리 보정을 해도 섞여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또 뭐냐면 사람이 술을 먹는 사람이 조금 저를 봐도 그렇지만 성격이 좋아요. 스트레스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사귀고 그게 혼자 먹는 사람 좀 드물고 그 다음 사람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네. 사회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면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이 있어야지 좀 먹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에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견과류도 먹는 사람이 술을 먹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와인을 너무 가난한 사람이 먹진 않잖아요. 외국도 그래요. 와인이 싼 술은 아니에요. 맥주가 더 싸지. 그러니까 와인을 먹는 사람은 그 정도의 경제력에 그 정도의 음식에 뭐가 좋은 거예요. 병원에도 잘 가고. 그러니까 결과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꼭 술을 먹어야 된다로 이해하지 마시고, 네네. 그러니까 술을 먹으로서의 약간의 술을 먹으로서의 이득을 가졌었던,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먹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나 술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게 그럼요. 그건 그 아니에요. 질환을 예방해서 그건 아니고, 술을 마신다 이런 사람은 그건 있을 아니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나오는 결과를. 그래서 네. 하나의 면만 보고 그걸 강조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좀 권장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네. 억지로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견과류 좋다니까 땅콩 좋다니까 또 미제나 국산 깡통 있어요. 염장된 거 소금. 염장은 아니고 네, 염장은 아니고 그거 염장은 절대 아니고 넣으시면 안 염장은 돼요. 아니고 네, 네. 소금이 엄청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예. 너무 짭짤한 건 예, 아니니까. 그냥 네네. 그 소금 안 들어간 걸 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시간이 네. 다 됐네요. 금방 한 시간 지나가네. 그러니까. 아유, 술을 절대로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히. 아니 적절한 음주는 좋은데 네네. 아까 한두 잔. 네. 네네. 그러니까 매일 드실 거면 한두 알겠습니다. 잔인데 자, 그거를 독주는 아니고 네. 네. 독주는 아닙니다. 기준표를 이렇게 크게 네, 독주는 아니에요. 여기 네. 지금 네. 빼가리나 뭐 저기 뭐 없잖아요. 네. 독주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빼가리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아, 네. 너무 또 이렇게 빼갈 업체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와인이 좋으냐 맥주가 좋으냐 질문부터 아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네. 하도록 아니 할까요? 기분 좋게 드시면은 한두 잔이면 둘 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전 둘 다 네.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돈 있는 사람 와인 돈이 없으면 아니 아니 그 와인이 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네. 그래. 네.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아이고, 즐겁게 해주신 재밌네요. 정진님께 네. 감사드리고요. 예. 네. 여러분, 끝나면 우리 또 술 네. 한잔 또 예. 해야 되고 해서 들으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맞습니다. 방송 실천이 행동으로 중요해요. 옮기십시오.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